저는 결혼 5년차 30대 중반의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남편과 저는 맞벌이 부부로 시댁과는 따로 살면서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만 찾아뵙는 관계였어요. 작년 가을 드디어 제 인생 첫 차를 샀습니다. 3년 동안 매달 100만 원씩 모은 돈의 보너스를 보태서 총 4천만 원 정도 들어간 중형 SUV였어요. 새 차를 뽑던 날의 기쁨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님, 제가 드디어 차를 샀어요. 시어머니는 굉장히 기뻐하시며 우리 며느리 대단하네. 꼭 보러 가야겠다고 하셨습니다. 일주일 후 시댁을 방문했을 때 시어머니는 새 차를 보시며 정말 좋아하셨어요. 차 안팎을 살펴보시고 시승도 하셨죠. 그런데 그때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며느리, 운전 미숙하면 사고 날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우리 아들 명의로 하는 게 어때? 보험료도 더 싸고. 저는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운전 경력이 7년이나 됐고 제 돈으로 산 거라 제 명의가 맞는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뭔가 불편한 기색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며느리, 이번 주말에 차 좀 빌려 쓸 수 있을까? 친구들이랑 여행 가려고 하는데 우리 차는 좀 낡아서. 저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네, 어머님. 괜찮으세요? 시어머니는 금요일 저녁에 출발하신다며 미리 차 키를 받으셨어요. 저는 차량 등록증도 함께 드렸습니다. 혹시 단속 걸리면 필요하실 것 같아서요.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 아침 출근하려고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님, 제가 오늘 차 찾으러 가도 될까요? 시어머니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아, 며느리야? 차는 우리 집에 그냥 두고 가. 당분간 내가 좀 쓸 일이 있어서. 며느리 출퇴근은 대중교통 이용해.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리셨어요.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남편한테 바로 전화했고 남편도 시어머니께 전화했지만 똑같은 대답만 돌아왔어요. 엄마가 급한 일이 있나 보다. 일주일만 기다려보자고 남편이 말했지만 저는 뭔가 찝찝했습니다. 일주일, 2주일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조금만 더, 다음 주에는 이런 식으로 미루기만 하셨어요. 저는 매일 지하철로 출퇴근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남편한테서 충격적인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지금 당장 집으로 와. 심각한 일이 생겼어.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핸드폰을 보여줬는데 차량 등록 원부 조회 화면이었습니다. 제 차의 소유자가 바뀌어 있었어요. 저에서 시어머니로. 이게 무슨 일이야?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문득 생각났습니다. 몇 달 전 시어머니가 혹시 며느리 인감증명서 한 장만 떼다 줄 수 있니? 나중에 급할 때 쓰려고. 며느리 보증 같은 거 절대 안 설계라고 하셨던 그 말. 저는 순진하게도 시어머니를 믿고 인감증명서를 드렸었습니다. 설마 시어머니가 이런 일에 쓰실 줄은? 바로 다음날 우리 부부는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 며느리 차 명의를 왜 엄마 앞으로 이전하신 거예요? 시어머니는 전혀 미안해하는 기색 없이 대답하셨어요. 아니, 그게 뭐 어때서? 어차피 다 식구끼리인데. 며느리가 운전 미숙해서 사고라도 나면 어쩌려고. 어머님, 그래도 제 동의 없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동의? 며느리가 인감증명서 줬잖아? 그게 동의 아니야? 그리고 내가 차 필요한 일이 많거든. 며느리는 젊으니까 지하철 타고 다녀도 괜찮잖아? 남편이 다시 말했습니다. 엄마, 그래도 이건 아니에요? 며느리가 3년 동안 모은 돈으로 산 건데요. 우리 차는 낡았잖아? 그리고 아들아, 엄마가 좋은 차 타면 내 얼굴에도 먹칠하니? 동네 사람들이 우리 며느리가 효자네 그러더라.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드린 것도 아닌데 마치 제가 효부라도 되는 것처럼 동네 방네 떠들고 다니셨다니요? 어머님, 저는 차를 드린 적이 없어요. 지금 당장 제 명의로 다시 이전해주세요. 제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하셨어요. 뭐? 이게 지금 시어머니한테 반말 찍찍거리는 거야? 며느리 주제에 감히 시어머니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더 이상 대화가 안 되겠다 싶어서 시댁을 나왔습니다. 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겠어요? 제가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그건 좀. 엄마잖아? 법적으로 하면 우리 가족 완전히 깨지는 거야? 남편은 난처해했어요. 그럼 제 돈 4천만 원은 어떻게 돼요?
그날 밤 우리 부부는 심각한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결국 타협점을 찾았습니다. 일주일만 더 기다려보고 시어머니가 응하지 않으시면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요. 다음날 남편 혼자 시댁에 가서 설득했지만 돌아온 남편의 얼굴은 더 어두웠어요. 엄마가 절대 안 돌려주신대. 그리고 만약에 며느리가 법적으로 따지면 그동안 시댁에서 받아간 돈이나 선물들을 다 계산해서 돌려받겠다고, 결혼할 때 해준 예물도 돌려달라고 하실 거래. 저는 법률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경우는 명백한 횡령죄나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명확하니까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사가 설명해 주었어요.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말 시어머니를 고소해야 하나? 일주일이 지났지만 시댁에서는 아무 연락도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리 집에 한번 와보겠니? 시댁에 도착하니 시아버지가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 미안하다. 내가 집사람을 잘못 가르쳤어. 차는 당연히 며느리 명의로 다시 돌려줘야지. 시어머니는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시아버지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당신 이거 잘못된 거야? 며느리 돈으로 산 차를 허락도 없이 명의 이전하는 게 말이 되나? 그래도 우리 며느리가 효도 차원에서. 시어머니가 여전히 고집을 부리셨습니다. 효도는 강요하는 게 아니야. 나는 이 집안의 가장으로서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해. 시아버지는 처음으로 제 편을 들어주셨어요. 며칠 후 시어머니는 차 명의를 다시 제 이름으로 이전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으니까 나중에 좋은 차 생기면 나한테 양보해야 해라는 말씀을 하셨죠. 저는 그냥 받았습니다.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았어요. 차를 돌려받은 후 저는 모든 보안 조치를 취했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시 본인 확인 강화 신청도 하고 차량 관련 서류도 전부 제가 보관하기로 했어요. 남편한테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제 중요한 서류나 인감증명서는 어떤 이유로든 시댁에 드리지 않을 거예요.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시어머니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며느리 미안했어.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나 봐. 그 차 정말 좋더라. 그래서 내가 타고 싶었던 거야. 하지만 며느리 돈으로 산 건데 내가 가져간 건 잘못이었어. 저는 이렇게 답장했습니다. 어머님 말씀 감사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서로 선을 지키면서 지냈으면 좋겠어요. 그 후로 시댁에서는 더 이상 제 물건이나 돈에 대해 함부로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최근에 직접 중고차를 구입하셨어요. 이거 봐 며느리. 내 돈으로 산 내 차야. 이게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 시어머니가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을 때 저도 진심으로 축하드렸어요. 며느리 차 탐낼 게 아니라 내가 벌어서 사야 했던 거야. 그걸 이제야 알았어? 시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이 모든 일이 결국 좋은 방향으로 흐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제가 배운 것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첫째, 절대 중요한 서류를 함부로 남에게 주지 마세요.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이런 것들은 아무리 가족이라도 신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둘째, 빌려주는 것과 주는 것의 차이를 명확히 하세요. 반드시 반환 기한을 정하세요. 셋째,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참지 마세요. 처음에 선을 확실히 그어두지 않으면 나중에는 더 큰 문제가 됩니다. 넷째, 남편이 편을 들어주지 않으면 솔직하게 대화하세요. 부부가 한 팀이 되지 못하면 시댁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아요. 다섯째, 자신의 가치를 낮추지 마세요. 여러분은 단순히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니라 독립적인 인격체이고 권리를 가진 사람입니다. 저는 이제 제 차를 볼 때마다 자랑스러워요. 이 차는 제가 제 권리를 지켜낸 증거니까요.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결국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줬어요. 며느리로 산다는 건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제 인생과 권리를 포기할 수는 없죠. 저는 앞으로도 착한 며느리가 되려고 노력하겠지만 동시에 제 것은 제가 지키는 며느리가 될 거예요.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용기를 내세요.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게 건강한 가족 관계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차는 오늘도 저를 안전하게 집까지 데려다 줄 거예요. 제 이름으로 된 제 돈으로 산 제 차로요.